이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임상시험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로 다나파버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한 그 교육을 받고 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임상시험에서 계속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임상시험 영상에 그 종사를 하고 있으며, 그 아산병원에서 아산 이미지 트라이얼이라는 아산 이미지 매트릭스라는 이미지 코어랩을 설립하였고, 최근에는 트라이얼 인포메틱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메디컬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컬 모니터링은 최근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아직까지 이제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제약회사 또는 CRO가 필요로 하는 메디컬 엑스퍼티즈, 의학적 판단 아니면 리스크 베네핏 어세스먼트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메디컬 리뷰와 메디컬 컨설팅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고, 메디컬 리뷰에서는 일리저블리티 리뷰, 즉 이 대상자가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합당한가, 또한 세이프티 리뷰 커미티를 운영 또는 참여해서 그 안전성 검토를 안전성 검토에 참여하는 역할이 있고요.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 즉 독립적인 데이터 검토 분석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딩 리뷰, 스터디 오버사이트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메디컬 컨설팅 측면에서는 그 각 병원에서 이 스터디를 스타트업, 세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 시험 대상자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학 자문을 제공을 하고, 나아가 프로토콜 설계, 변경 시에 그 관여를 하고, 마지막에 데이터 분석 해석에도 그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참여하는 의사들은 크게 각 병원에 계신 교수님 또는 의사, 즉 사이트 PI나 서브 I라고 하죠. 또는 CRO 스폰서 측의 의사, 메디컬 모니터라고 이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각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PI는 이제 임상시험 그 진행을 하고요. 메디컬 모니터는 의학적 검토를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이 미국에서는 그 메디컬 모니터가 이제 그 전문직으로서 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의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 과정과 그 서티피케이션도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서티피케이션을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해, 환자 세이프티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피지션으로 기본적인 자질을 요구합니다. 해외에서는 메디컬 어페어, 즉 마켓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엔 이것이 신성장 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2% 정도의 성장을 하는 마켓으로 생각이 되고, 그 중에 메디컬 모니터링, 메디컬 인포메이션 제공 등이 주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그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드럭 라벨링에 포함되는 이런 정보들을 신약 개발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이제 같이 의사가 참여합니다. 여기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인디케이션을 정하고 이 스페시픽 클리니컬 세팅이라고 이 약이 어느 특정 세팅에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고 이것이 곧 페이스 1이나 페이스 2A의 디자인과 직결되는 이런 역할들을 의사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얼리 페이스에서는 이 세이프티를 보는데 이제 PK, PD 데이터와 도시지 데이터까지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피커시 측면에서는 이 단지 유효성뿐만이 아니고 그 이 약이 이제 그 경제성 평가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어세스먼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다나파버의 예시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First Trial in Human과 Phase 1 또는 2A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디자인부터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이제 열심히 판독하고 있으면은 그 제약회사 CRO 분들이 이제 우르르 판독실로 들어와서 이 임상시험을 영상의학과 의사랑 같이 영상을 같이 리뷰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과는 많이 달라서 이게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미국에서도 그런 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다나파버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리뷰, 병리 리뷰들이 굉장히 오픈도어 팔렛이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스폰서, 저희 의사 이런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결과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관장하는 기관이 예전에는 얼리 드럭 디벨롭먼트 센터였고 최근에는 CCTI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이런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를 일찍 2006년부터 그 가이던스를 내고 장려하고 있고 특히 정밀 의료, 프리시전 온콜로지 같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데에서는 이런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 운영을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의 그 신약 개발 참여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R, LSK 등의 국내 유수의 CRO에서도 이런 메디칼 모니터링 또는 의사의 신약 개발 참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메디칼 모니터링 동향이라고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사내에 메디칼 모니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이트 PI나 위촉 자문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의사를 두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의사들도 임상시험 교육, 신약 개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IDMC, DSMB 같은 시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학병원 교수님을 위촉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등의 신약 개발 초기부터 임상 개발에 의사가 참여하는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임상부터 초기 임상까지 간극에 걸쳐서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의 인디케이션을 정하고 이 약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클리니컬 세팅을 정하고 임상시험 도중에는 세이프티와 이피커시 리뷰를 하고 임상시험 데이터가 다 쌓였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다시 재활용, 리유틸라이제이션해서 새로운 임상 근거 창출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메디컬 모니터링의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거는 세이프티 리뷰 미팅 또는 DSMB의 예시입니다. 쌓인 데이터를 CRO의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CRA 또는 데이터 매니저 등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준비 과정을 보면은 EDC나 ECRF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 보통은 엑셀로 추출을 하시고 이것을 PPT나 PDF로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이때 주로 텍스트 데이터 위주로 정리를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리뷰 미팅이나 DSMB 미팅을 엽니다. 그럼 이렇게 의사분들과 전문가, 통계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띄워진 파워포인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즉, 로 데이터가 보고 싶어도 좀 어렵고요. 특히 영상같이 디지털 데이터는 여기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에도 영상의 키 이미지만 올라와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그 보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결국 제한된 정보 기반 의사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맷 니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약회사의 언맷 니드는 일단 임상시험 난이도 정밀 의료 이래서 난이도와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아니면 유전체 이런 전문가들을 이제 다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예, 제약회사에서도 이제 각 환자의 경과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의사의 입장에서도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IT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 의사도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협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맷 니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저는 한 4가지 기술로 그 정리를 했고 요거를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온코 트라이얼 보드라고 부르고 있고 정밀 의료 협진 플랫폼입니다. 이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발을 해서 트라이 인포메틱스로 이제 기술 이전 진행 중인 솔루션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유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나파버와 필립스에서 개발한 거고 하나는 네비파이라고 로시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제 다나파버는 제가 이제 나온 병원이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시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예시를 들고 싶은데 이게 아직 컨피던시 이슈가 강해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이제 다나파버에서 공개해도 된다는 케이스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팔로업 2에서 밑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기에 이제 유리전 같이 생긴 게 림프노드가 하나 커져 있는데 크기가 애매한 크기입니다. 이거를 리시스트를 하시는 그 레디올로지스트는 PD를 판정을 했는데 메디컬 모니터링 결과 이게 과연 PD냐 그래서 리리뷰를 요청을 하고 결국 이 DB를 다시 언락을 하고 그 레디올로지스트가 PD를 SD로 그 바꾼 그래서 더욱 양질의 데이터를 이제 얻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로슈의 네비파이는 아예 이제 한 병원에서 이 다학제 협진에 활용을 했을 때 적어도 30에서 50%의 그 준비 시간 감소가 있고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한다는 것을 논문으로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그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요즘에 불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PC 기반, 종이 기반이었고 2000년대 웹 기반으로 굉장히 큰 혁신이 하나 있었고요. EDC, 웹 기반 EDC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대는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그럼 2020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통합하고 시각화하고 요약하고 이런 분석, 시각화 이쪽의 기술이 발전할 시기이고요. 또한 그 의료 데이터의 거버넌스가 병원, 센트럴 쪽에서 이제 개인 쪽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원격 의료가 그 활성화가 되면 이런 트렌드는 가속화가 될 거고 코로나 때문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아까 안병진 부사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FDA에서는 이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에 대한 리포트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니까는 결국 그 리모트 사이트 리모트 페이션트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연결이 핵심이고 그것을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예. 이미 FDA와 구글은 그 몇 년 전부터 협업을 해서 마이스터디즈라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예.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가상 임상시험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상에서 출발한 연구팀이라서 이제 그동안 웹팩스 아까 보여드린 그 웹팩스 기반의 기술을 이제 모바일 개인용 팩스로 이제 바꿔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는 제약회사 내에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점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기간에는 EDC, TMF라는 솔루션을 쓰는데 종료 후에는 이 텍스트 데이터는 엑셀 같은 파일로 이제 제약회사 내에 저장이 되는데 CT, MR, 영상, 병리, 유전체 이런 자료, 디지털 데이터는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속 연구, 포스속, 에드옥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제약회사 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는 제약회사 바이오벤처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런 후속 연구, 임상 근거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쭉 쌓여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다시 불러와서 이런 활용해서 이것을 근거 창출에 활용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디지털 자산이 되고요. 기업 가치 제고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트라이얼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런 제약회사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이런 CD스크 국제 데이터 표준을 충족해서 이제 그 개발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니프티라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것을 적용을 했고 최근에 아스코 구현 구현에 발표를 했고 란셋에 서브미션 된 상태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내에서는 추가 분석과 후속 연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 컴퍼니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제약회사도 곧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해서 예,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앞으로는 의사의 신약 개발 참여가 점점 더 많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메디컬 모니터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한 디지털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제약회사 사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원격 의료와 분산형 임상시험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